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로고스학원 수학강사 박주혁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신 시험지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학기에 동북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항 제가 해설 다 해놨으니까 혹시나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들은 당연히 풀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풀었는데 맞게 풀었는지 좀 궁금하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복소수 -i에 대해서 z를 2023제곱까지 해서 전부 더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소수 i와 -i는 전부 다 주기가 4가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기가 동시에 4이면서 제곱과 세제곱, 4제곱까지 더한 값은 0이 된다라는 성질까지 i와 -i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제곱부터 2023제곱 중에 4로 나눠서 4개씩 묶어주면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쌍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3개만 더해주면 될 텐데 마지막에 남는 3개의 쌍들은 결국 Z의 2021, Z의 2022, Z의 2023제곱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2022, 4의 배수죠. 4 곱하기 505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개만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Z의 2021제곱은 주기가 4니까 Z 이렇게 3개의 값들을 더해준 것과 같겠고요. 그렇다면 -i와 -1 그리고 -1에다가 -i 곱하니까 i 곱해줘서 -1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다항식이 4차항, 2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어진 다항식은 꼴을 보아하니 복 2차식이라고 해야겠죠. 보기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보기차식은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4x제곱 더하기 16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돼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렇다면 4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16 1과 16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8이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4x의 제곱을 빼준다면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에서 4x의 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의 값 물어봤죠. a, b, c, d는 2 더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죠. 3번입니다. 3번 조금 어려운데요. 주어진 식을 a에 대해서 고치면서 시작할 거예요. a의 값은 339 내리고 a 올려주면 되죠. 339분의 289 곱하기 278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정리해서 나온 값을 선지해서 찾아주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시도를 아마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289라는 수입니다. 289는 다른 수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289가 17의 제곱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289가 17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17이라는 수를 가지고 이 식을 나타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이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17을 a, 소문자 a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의 값은
339를 17로 어떻게 만들까요? 340이 있죠? 17 곱하기 20이라는 수가 340이기 때문에 17 곱하기 20 빼기 1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최대한 17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들을 나타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9는 17의 제곱이고 278은 17의 제곱에서 11을 뺀 값이죠. 자, 그렇다면 17을 a라고 뒀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값은 분모에 a에 a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오고요. 분자에는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1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 정리하러 가볼게요. 분모에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오고 분자에는 a 4제곱 빼기 11a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제 분자가 분모를 인수로 갖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했죠. 분자 역시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더하기 3a-1 분의 a 4제곱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1에서 9a의 제곱을 뺀 값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3a-1 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3a의 제곱을 빼준 값입니다. 자, 다시 정리 좀 더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분모는 그대로 a제곱 플러스 3a-1 분자는요 합차 쓸 수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3a-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1입니다. 정리 이제 약분이 되죠. 정리해주면 약분돼서 a제곱 마이너스 3a-1이고 우리 원래 17을 a로 치환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17의 제곱 289에서 51을 빼고 2까지 더 빼주시면 23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31을 빼야죠. 빼기 1까지 해서 237입니다. 답은 2번. 4번 보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제한이 돼 있죠?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떤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그래프 그려주세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줘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 그래프와 이 범위가 머릿속에서 잘 안 그려진다 라는 학생들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모양만 잡아주셔도 돼요. 축이 어디죠? 3입니다.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에 x-3의 제곱 더하기 5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축이 3이라는 사실과 꼭지점의 좌표가 3,5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범위를 이 그래프 위에서 표시를 해줄 건데요. 범위를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이 그래프 위에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3이랑 2 중에 어떤 값이 3과 가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2는 3보다 작은 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만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 묻고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 되죠. 어디?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그렇다면 최대값은 x가 2에서 2 대입해주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답도 4번이죠. 자, 5번입니다.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바로 판별식 써볼 건데요. 어떤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에 대해서 판별식 써보면 4분의 d 써야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 1이죠. 더하기 1.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k가 0보다 작아져야 되겠고요. k의 값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k가 5보다 크다.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갈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어떤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1,0에서 x축과 접하는 그런 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우변에는 저는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거 판별식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 시간 없어요. 대신에서는 바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원래는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붙어줘야 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뜻이니까 a랑 b의 값 바로 구했죠. a는 2, b는 1입니다. 자,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6은 0의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죠.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뒀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될 거예요. 해는 x는 3 그리고 x는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3 빼서 답은 5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황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가 2,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죠? 여기는 2 빼기 마이너스 3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던 유형이었을 텐데 이 문제는 오히려 조건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조건들로부터 얘와 얘를 찾아서 각각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이용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 조건에서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만 꺼내오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만 꺼내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식으로 써볼게요. fx는 x-1의 제곱에 x-2 q1의 x고요. 나머지는 2x제곱 플러스 7x예요. 자, 식을 정리할 때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x-1로 나눈 나머지를 알기 위해서 x-1로 묶어줄게요. 어떻게? 일단 식 정리 먼저.
자, 그러면 우리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구한 거 맞나요? 아니죠. 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아직도 2차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얘가 진짜 나머지가 아니니까 한 번 더 나눠서 1차항으로 낮춰주는 것이 이 식을 조작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왜? x제곱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으니까. 가보겠습니다. x-의 q1의 x. 그 다음에 몫이 뭘까요? 몫은 2겠죠. 2 플러스 다시 몫이 2니까 일단 묶어줄게요. 더하기 2에 x-1의 제곱으로 묶어줄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왜? 뒤에는 2x제곱 플러스 7x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일단 몫만 써놓은 거니까 2 곱하기 x-1의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나머지들을 붙여줘야겠죠. 어떻게 붙여주죠? 여기에 마이너스 4x가 나오니까 더하기 11x.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죠? 숫자 2가 마지막에 상수항으로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야지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 안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더하기, 이제는 진짜 구했다. 그쵸?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뭘로 구했죠? 11x-2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식으로부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3 q2x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7x 그리고 더하기 1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식에서는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식을 그냥 정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x-1의 제곱으로 전부 다 묶어줬어야 되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 구해야 되죠. 자, 이 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어떻게 구분하죠?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알려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fx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 이용해야겠죠? 어떻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는 f에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7입니다. 구했네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이렇게 두 개를 일단 구해놨고요.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로 곱한 그 저 둘로 곱한 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조건 이용했고요.
두 번째 조건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결론들을 가지고 답 내려가 볼게요. 3번 조건에 의해 fx는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그리고 qx라고 쓸게요. 그리고 원래 여기다 나머지로 rx를 써줘야 되는데 rx가 몇 차인지 알고 있나요? 최대 2차, 그러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그렇다면 rx 대신에 어떤 2차식을 써주면 제일 좋을 텐데,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요. 원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넣어가지고 쭉 이 조건들을 이용해줘도 되지만, 자, 우리 뭐를 알고 있냐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1x-7, 11x-2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11x-2는 이 뒤쪽에서 나와야겠죠. 자, 이 rx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2차 이하의 다항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얻어낸 이 노란색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rx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된다? 11x-2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왜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선 나올 수가 없죠. 왜? 배수니까. 그래서 11x-2란 나머지는 rx 부분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rx 대신에 이렇게 rx를 써줘야겠죠. 얘가 rx가 되어야 합니다. rx가 이 모양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2차 이하면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1x-2여야 되니까. 자, 이제 노란색 조건은 다 이용한 거죠. 노란색 조건은 여기서 이용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란색 조건 이용해줘야겠죠.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7이다.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전부 다 0대죠. 0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4a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고요. 그렇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7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4a 마이너스 13이 마이너스 17이다.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rx는 뭐다? 마이너스에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1x-2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R2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2 빼기 2니까요. 마이너스 19죠, 그냥. 19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지금 두 다항식에 대해서 어떤 fx-2g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정리 이용해야겠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은 인수정리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부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이다. 나머지가 0이어야지 나눠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이해되고 계셔야 돼요. 자, 인수정리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g의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5다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0이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2배에서 더해주면 여기 0이 아니라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5예요. 자, 아래 거에 2배에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5f1은 10이 되고요. 그렇다면 f1의 값과 g1의 마이너스, 여기 전부 마이너스. 자, f-1과 g의 마이너스 1의 값을 전부 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다항식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왜?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g의 마이너스 1 빼기 1입니다. 자, 그런데 g의 마이너스 1은 1이었죠. 따라서 이 값은 0이 나오네요. 기억은 나눠 떨어지는 다항식이 맞습니다. 다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에 f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2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2였고요. 1. 그렇다면 얘도 0이 나오네요. 니은 맞는 보기. 다음 디귿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의 마이너스 1 빼기 2 빼기 2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2에서 2 빼고 이렇게 되겠죠. 얘가 2였으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3만 남습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네요.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인데요. 지금 잘못 보고 푼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못 보고 푼 이차 방정식. 자, 이 유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결국 맞게 본 것, 맞게 본 정보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러면 상수항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2차항과 1차항을 봐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유형이 상수항과 1차항이에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생소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잘못 봤을 때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겠죠. A를 잘못 본 경우, 그리고 B를 잘못 본 경우, C를 잘못 본 경우. 자, 이 두 개가 제일 빈출이에요. B와 C, 여기가 제일 빈출이고요. A는 추가로 이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자, 빈출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B를 잘못 봤다. 그러면 우리는 A분의 C를 봐야겠죠.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근이라는 거는 당연히
잘못 본 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근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를 잘못 봤다. 그러면 C가 없는 정보를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되죠? 두근의 한 만큼은 맞게 봤구나. 자, 지금 B를 잘못 봤으면 B가 없는 정보를, C를 잘못 봤으면 C가 없는 정보를 믿고 있어요. 자, 그럼 A를 잘못 봤다면 A가 없는 정보들이 믿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B분의 C 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B분의 C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는 믿고 가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B분의 C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지금 A가 없는 B와 C만 있는 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잘못 봤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본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A'분의 C입니다. 자,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B와 C로만 이루어진 식을 믿어야 되고 뭐 해야 되죠? A'를 없애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B분의 C가 궁금하다면 B분의 C라는 애는 얘분의 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A'이 사라질 테니까. 또는 B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A'은 C는 마이너스의, 자, 여기 알파 A'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C는 A'의 알파 베타.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던 B분의 C는 마이너스의 알파 프라임 A' 날아가고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B분의 C라는 애는 우리는 B분의 C, A가 없는 B분의 C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합분의 곱을 봐줘야 돼요. 합분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4를 씌워준 게 B분의 C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B분의 C를 합분의 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공식처럼 아래 두 개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합분의 곱에 대한 정보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증명했던 부분은 지우고 여기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5랑 마이너스 1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죠. 합분의 합분의 곱. B분의 C는 4분의 5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왜?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1창을 잘 봤다는 뜻이고 1창을 제대로 봤다는 거는 우리는 두근의 합은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두근의 합은 2가 됩니다.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값이 뭘까요? 처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을 묻고 있어요. 제대로 본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텐데 A분의 C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A분의 B와 B분의 C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5죠. 자, 그렇다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x랑 y에 대한 2차식이 x랑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 하나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겠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식의 값은요, x제곱 더하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ky 더하기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선 인수분해가 될 게 없으니까 뒤에서 인수분해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3, 1, 3, 2가 될 텐데 인수분해할 때 여기 11y가 되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9 더하기 2 되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예 뒤집어도 이 부분 안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여기서 ky 플러스 1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 두 개의 합이 여기 1이 되도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y-2와 마이너스 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y 더하기 1의 x 더하기 3y-2 마이너스 y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3y-2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k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k는 3과 마이너스 1의 합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n제곱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n제곱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거듭제곱해서 숫자 2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소수의 거듭제곱들을 더하는 이런 문제들에서는 사실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핵심이 주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주기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외우고 계셔야 되냐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는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i를 제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다라는 사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의 세제곱은 1이 나오고요. 하나 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교과 외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서술형 준비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서술형을 생각한다면 얘는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애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들어갑시다. 자, 얘를 외운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외워져 있는 학생이라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는 제곱해서 i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제곱은 i분의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은 1이에요. 자, 우리가 외워뒀던 거는 우리 최소한으로 다른 문제들도 풀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만 외우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외운 상태라면 이 정도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둘의 합을 구했을 때 숫자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분의 루트 2가
홀수번 거듭제곱 된다면, 그러니까 i분의 1의 거듭제곱꼴이 아니라면 루트 2가 남아있을 거고요. 루트 2는 아래쪽에서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제곱의 배수씩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숫자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값은 항상 3, 6, 9, 12마다 1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값도 1이 돼줘야지만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통해서 8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로 조금 더 발전시킬게요. 왜냐면 제곱했을 때 i분의 1이니까 i 4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1이 나오고 아래쪽 부분에서도 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n은 8의 배수면서 이면서 동시에 몇의 배수여야죠? 3의 배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24의 배수라는 뜻이고요. 문제에서는 24의 배수들 중에 두 자릿수인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24, 48, 72, 96까지 총 4가지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 A가 90도고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8이 될 거고 밑변의 길이는 8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변 AB 위의 한 점 P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P를 지나고 변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죠? PQCR,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 각 도형 또는 각 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사각형은 어떤 점으로부터 출발이 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P가 될 거예요. P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의해서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길이 하나를 미지수로 두고 식으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P를 포함하는 길이를 당연히 미지수로 둬야겠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의 범위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X는 최대, 여기 직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기는 4루트 2, X의 범위는 0보다 X가 크고 4루트 2보다는 작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넓이 구하러 가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직 모르는 넓이들이 있죠. 모르는 길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45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도 X, 여기 X죠. 왜냐면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도형은 대칭성을 이용했을 때 조금 더 쉬워지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선에 의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X라는 것을 표시한 이유는 우리 PR의 길이를 알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였거든요. PR의 길이는 8루트 2에서 X 두 개를 뺀 값입니다. 8루트 2 빼기 2X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밑변도 필요하죠. 밑변은 8루트 2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제 넓이 구하러 가볼게요. 사각형 PQCR. 사각형
PQC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에요. 밑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16루트 2 마이너스 3x고요. 높이는 x네요. 자,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거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3 꺼낼 거예요. 2분의 3에 x에 3분의 16루트 2 마이너스 x로 만들 건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이차함수가 x의 x-a다 이러면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0과 a에서 해를 갖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가운데 2분의 a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죠? x에 a-x라는 모양이죠. 무슨 말이죠? 요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최대? 2분의 x에서 최대. 2분의 a에서 최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PQCR이라는 애는 언제 최대가 될까요? x가 3분의 8 루트 2에서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쵸? 최대값은 x 대신에 3분의 8 루트 2를 대입해야겠죠? 2분의 3에 3분의 8 루트 2에 3분의 8 루트 2 대입하면 다시 3분의 8 루트 2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3 날라가고, 자, 천천히 지워줄게요. 2랑 요거 다 날라가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3분의 64가 되겠죠? 그렇다면 P 플러스 Q의 값은 67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요. 지금 조건 가랑 나가 있습니다. 이거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많이 기출됐던, 그리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지금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 알파랑 베타가 각각 홀수계의 약수를 갖는다 라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홀수계의 약수를 갖는 그런 수들이 어떤 수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홀수계의 약수를 갖는 수들은 어떤 수의 제곱 수들만 가능합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들만 홀수계의 약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내용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약수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하면 소수의 제곱까지만 가능하고요. 약수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소수의 4제곱만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풀어줄게요. 지금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요. Q는 알파 베타입니다. 지금 그리고 알파 베타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했고 홀수계의 약수를 갖는다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 100 이하이면서 제곱수인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말은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1, 4, 9, 16, 25 그리고 36, 49, 88에 64, 99, 81 그리고 100까지도 알파랑 베타로는 가능한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2개만 골라버리면 안 되죠. 왜? P랑 Q도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자, 잘 보면 지금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알파랑 베타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파와 베타는 1이 될 수 없다. 1은 i의 후보에서 삭제해줘야 된다. 왜요?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면 Q랑 베타 또는 Q랑 알파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1을 제외하고 두 수를 곱했을 때 100보다 작아져야 돼요. 10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죠. 자,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4 곱하기 9가 가능하고요. 4 곱하기 16이 가능합니다. 4 곱하기 25 가능하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16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뒤로는 남은 애들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알파랑 베타로 가능한 게 이런 종류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되게 쉽게 풀리죠? 지금 알파랑 베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P도 더해서 13이고 20이고 29니까 겹치는 수들 없죠? 그렇다면 우리 바로 답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죠? 알파랑 베타의 순서상의 개수는 4,9, 4,16, 4,25 그리고 여기 자리 바꾼 것들이 있죠? 전체 6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그런 유형이에요. 지금 빠르게 근각에서와의 관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그리고 A와 B의 관계식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 볼게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B는 알파, 베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역시 근계수 써주면 2A 플러스 B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곱 A 플러스 2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입니다. 알파, 베타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을 연립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연립을 해줄 거냐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는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자, 그렇다면 A 날라가고요. B의 값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저장해두고 B가 1이라는 말은 알파, 베타도 1이다. 자, 그리고 B의 값 구했으니까 A의 값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B의 값 대신에 1 대입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1은 A 플러스 2 한번 써드릴게요. 2A 플러스 1은 A 플러스 2가 되니까 A의 값은 1이 되겠네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도 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이제부터 조건, 가랑 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일단 0보다 크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조건에서는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과 그 다음 제곱의 합들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자리에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찾아 가줘야 될 텐데 사실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각보다 계산하기 아주 쉬운 그런 1이라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알파의 n 플러스 1과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써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먼저 써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지 않죠? 몇 개 더 빼줘야 되죠. 알파 n제곱 베타를 빼줘야 되고 베타 n제곱 알파를 빼줘야 돼요.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의 n-1 더하기 베타의 n-1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이 다 1이니까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 빼기 알파의 n-1 더하기 베타의 n-1제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는 저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런 곱셈 공식을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n제곱 번째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수를 안다면 여기서 얘를 뺐을 때 바로 그 다음 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보여줄게요. 지금 문제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1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 정도는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죠? 이거의 제곱에서 얘 2배를 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세 번째를 구하고 싶다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n자리에 2를 넣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를 빼면 다음 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고요. 알파 4제곱 베타의 4제곱은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무슨 뜻인지 아시죠? 5제곱 더하기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다음 걸 알려준다. 여기서 이걸 빼면 다음 걸 알려준다. 여기서 이걸 빼면 다음 거. 마이너스 2, 마지막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 여기서 이걸 빼라.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지금 준비 다 한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조건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애들을 찾아줄게요.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애들부터 찾아볼게요.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애들은 양수인 애들입니다. 양수, 양수, 양수. 그리고 뒤에는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다음 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내가 다음 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다. 첫 번째 수 인정인가요? 네, 인정입니다. 자, 지금 인정받은 지금 주황색으로 인정받은 얘네들에 대해서만 확인해 볼게요. 내가 다음 수에 마이너스 곱한 거다? 말이 안 되죠. 얘도 말이 안 됨. 7은 8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인정. 자, 그러면 가능한 n의 값은 1과 7이 될 테고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gk라는 함수로 두면서 시작하는 문제인데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라는 애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축이 k이고 꼭지점이 k,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가 k이고 꼭지점은 k, k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여기 중에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k가 있다라고 합니다. k라는 값이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 그러면 마이너스 4랑 2라는 범위는 이렇게 k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4랑 2. 양쪽 중에 누가 높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소값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소값을 gk라고 불렀는데 최소값이 뭐죠?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죠. 따라서 gk는 k-k의 제곱.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니은 볼게요. 이번에는 k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gk가 k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가 k가 마이너스 5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자, g의 마이너스 5라는 값은 f의 마이너스 4와 같습니다. f가 뭐냐면 얘를 f라고 부를게요.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 최소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은 16 플러스 8k 그리고 더하기 k입니다. 이 값은 16 더하기 9k가 될 테니까, 그런데 k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5라고 했죠. 16 빼기 45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답은 마이너스 29, 니은까지 맞는 보기입니다.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gk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판서 지우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g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풀었던 거랑 같이 k의 범위가 어디냐, 마이너스 4랑 2 사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리고 안쪽에 있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3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하나, 둘, 3개로 나눠줄 거고 꼭지점은 어차피 k,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k, k-k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이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도 주어지겠죠.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 k가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2보다 k가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문제없죠. 자, 이 상황에서 gk들을 각각 구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gk는 뭐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입니다. gk의 값은요,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16 플러스 8k 더하기 k의 제곱입니다. k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gk는 결국 9k 플러스 16이 되는데 문제에서 gk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k가 이런 범위를 갖는데 gk의 최대값은 k가 마이너스 4일 때 만들어지겠죠. 최대값은 k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2 최대값입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최소값이 뭐죠? 그대로 k-k 제곱이에요. gk는 k-k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k-k 제곱의 최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k-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로 고쳐준다면 k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k가 2분의 1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1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gk는 어디서 나올까요? gk는 k가 x가 2에서 그러니까 f의 2입니다. 그렇다면 f의 2가 뭐죠? 4-4k 플러스 k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값은 자, 4 마이너스 3k입니다. 자, 그렇다면 k가 제일 작아져야지 최대값이 나오겠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k가 2일 때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최대값이 될 테니까 최대값은 4분의 1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i분의 z-z바가 양수이고 지금 복잡하게 생긴 z에 대한 식들이 모두 실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첫 번째 조건부터 써볼게요. z-z바는 뭐죠? z-z바는 a 플러스 bi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니까 2bi가 되겠고요. 얘를 i로 나눈 i분의 z-z바의 값은 2b가 됩니다. 자, 이 b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얘네 들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저 조건,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실수가 되도록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어떤 복소수 w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w가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는 w와 w의 바, 그러니까 w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은 상황. 이럴 때 w가 실수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성질을 이 문제에서 이용을 해줘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1 플러스 z바분의 1 플러스 z제곱분의 z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켤레 복소수를 씌운 값들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 파트에만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 텐데 얘랑 얘가 같다라는 말은 크로스로 곱해줬을 때 z바 더하기 z제곱 z바는 z 더하기 z바의 제곱입니다. 자,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왼쪽으로 넘겨주면 z바 마이너스 z 더하기 z바의 z 마이너스 z바가 0이라는 뜻이고요. 자, 묶어줄 수 있죠. z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1 플러스 z바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z 마이너스 z바라는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z바는 1이다. 여기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플러스 z분의 z제곱이 실수라는 것도 이용해 볼게요.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은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의 바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여기서도 1 플러스 z바분의 z바가 되겠고요. 여기 제곱. 자, 이제 크로스로 곱해보겠습니다. 자,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z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z바. 자, 왼쪽으로 전부 다 이항해주면 z바의 제곱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z바의 z바 마이너스 z.
가 0이 돼야 됩니다. 역시 인수분해 가능하죠. z바 마이너스 z에 z 더하기 z바 더하기 z 더하기 zz파가 0이 돼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 값이 0이 안 됐던 것처럼 얘도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zz바가 1이라는 거 위에서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z 더하기 z바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성질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A랑 B를 구해줄 거예요. 자, Z 곱하기 Z바가 1이라는 성질 1번 여기를 2번으로 한다면 자, 2번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2번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죠?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보면 여기 실수 부분만 살아남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을 이용해주고 싶은데 자, 어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은 Z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공식처럼 써야죠. 얘는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고 문제에선 이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B의 제곱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B는 뿔마 2분의 1 루트 3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B가 0보다 크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B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대해서 물어봤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분의 3에서 4분의 1 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C 플러스 D의 값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차함수 두 개가 있고 범위에 따라서 hx가 다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선과 h 이렇게 다르게 정의된 이 h라는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hx를 그려볼게요. h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라는 애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이고요. gx라는 애는 마이너스의 x-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25가 될 텐데요. 자, 이제 얘네들의 꼭지점을 알았으니까 범위 안에서 f랑 g 그릴 수 있겠죠. 자, f라는 애는 2,3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0부터 6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0,7을 지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2, 그리고 여기까지. 왜냐면 x 대신에 6 대입했을 때 4, 4, 16에다가 3 더하니까 쭉 올라가줘야 되겠죠. 여기가 2,3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부분은 4,25 저 위에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일 거예요. 그런데 fx랑 gx의 경계를 살펴보면 f0이 7이고 g0도 7이죠. 그러니까 gx는 여기서 쭉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흰색으로 fx를 그리고 노란색으로 gx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6을 대입했을 때도 이 함수값들이 19로 서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만들어주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얘가 gx 부분, 흰색이 fx 부분입니다. 자, 여기 25가 아니라 23이죠. 그래야 이런 모양으로 겹치게 됩니다. 자, 이제 hx는 전부 다 그렸고요. 이 모양을 전부 다 합친 게 hx예요. 그 다음에
m의 x-3이라는 직선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자, 그럼 3,0이라는 점을 표시를 해주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m인 직선이 될 텐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꼭지점들, 특별한 점들을 지날 때가 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어디 지나야 될 때냐면 여기. 이렇게 지날 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되면 하나, 둘, 그리고 저 아래에서 gx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 둘, 그리고 저 아래에서 이쪽 gx랑 만나게 됩니다. 자, 각각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 교점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가 6이었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뭐였죠? 6을 대입했었으니까 19였을 거예요. 자,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M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M1은 어디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3,0과 6,19를 지나는 그런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M1의 값은 3분의 1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M2라고 하고 M2 구해보겠습니다. M2의 값은 뭐죠? 누구와 누구? 3,0과 0,7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M2의 값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m의 값들을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도형을, 여러 가지 직선을 그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냐면 다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는 접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접하게 되는 점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 상황은 바깥쪽에서 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렸지만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은 저 바깥쪽에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점이 어딘지도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접점이 0이랑 6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존재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다음 m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m 그리고 여기도 m 3이랑 4라고 하겠습니다. 자, m들은 지금 여기 0부터 6 사이에 있는 fx의 값이랑 접하는 점들이에요. 접하도록 하는 m. 자, 그래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이용해 줘야겠죠. 그쵸? 누구랑 누구를 연립할 거냐면 m x-3과 0부터 6까지에 있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접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m 구해줄 거예요. 자,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7 더하기 3m의 값이 0이고요. 판별식 써줘야죠. d는 m 플러스 4의 제곱에서 빼기 28 빼기 12m입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되죠? m 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10이고요. m 마이너스 6에 m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M3랑 M4가 각각 6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6일 수가 얘가 마이너스 2일 수가 있고 얘가 6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왜냐면 접점이 6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M3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M3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면 M3의 값이 실제로 6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 여기에 제일 정리가 돼 있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M에다 6을 대입하면 접하게 될 거니까 접점의 X좌표는 뭐죠? 연립한의 해. 둘을 연립한의 해가 0과 6 사이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M3의 값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더하기 25가 0이고요. X는 5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점의 위치가 5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죠. 왜? 실제로 6이랑 0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M3의 값은 5 나왔고요. 자, 이제 M4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대입해 봐야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고요. X의 값은 1로 중근이네요. 다시 이게 무슨 뜻이죠? 접점인 교점이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M4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5가 아니라 6이죠. M의 값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실수 M의 값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M 4개나 구했다. 그쵸? 모든 M의 값들 더해주면 위쪽에 있는 2개 더해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개 더해서 또 다시 4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8,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1번입니다. 어떤 다항식이 주어진 f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거를 만족시키고 있을 때 fx를 구하고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를 대입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함수로 나타난 이거 항등식이죠. 자, 그렇다면 항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로 개수를 비교를 할 수 있다. 개수비교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치대입법, 수치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항등식의 성질인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 대입 기본적으로 해봐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0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은 0 더하기 0 더하기 3, F0이 3이라는 거 이미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F0이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좌변은 F의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1입니다. F0이 3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2가 될 거예요. 자, 수치대입법만 이용해서 되게 좋은 정보들 두 개를 얻었어요. 수치대입법에 의해서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수치대입법과 그리고 개수비교법인데요. 개수비교법은 그냥 뭐 3차항끼리 3차항끼리 같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 더 양변의 차수가 같아져야 돼요. 왼쪽이 5차고 우변이 4차라면 개수를 비교할 수가 없죠. 5창의 개수는 있는데 왼쪽에는 4창의 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의 차수를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까지는 수치대입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개수비교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차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수부터 알아볼게요. 자, fx의 차수를 n차라고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의 차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fx가 몇 차인지를 알아낼 거거든요. 자, fx가 n차라면 좌변은 자, 최고차의 개수인 xn제곱 대신에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가 들어간 것을 n제곱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차수는 2n차겠죠. 2n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2n차고요. 우변은요. 우변은 n차에다가 x제곱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차예요. 그렇다면 이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fx는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 fx는 2차가 된다. 자, fx가 2차식이라는 걸 알아내면 되게 편해져요. 왜죠? 그냥 fx가 2차라는 걸 알았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입해버려도 괜찮거든요. 자, 식이 꽤 복잡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얻어내놓은 게 있어서 계산 생각보다 정말 조금해요. 가보겠습니다. fx를 이번에는 대입해서 실제 개수들을 비교할 거예요. 자, fx를 뭐라고 둘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a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b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죠? x제곱 fx니까 ax의 4제곱, bx의 3제곱, 그리고 c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3이죠. 자,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지금 우리 개수 비교법 쓰고 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상수항끼리 비교해 보면 여기 상수항 c밖에 없어요. 그래서 c의 값은 지금 상수항끼리 비교해 주면 c는 3입니다. c는 3. 자,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비교해 볼 건데 여기선 1차항이 b밖에 없죠. 왜? 여기는 2차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b의 값은 2가 나와야 합니다. 왜죠?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일단 잘 모르는 값들이 많은데 우리 여기 계산해 놓은 거 있죠. f형이 3이라는 거 통해서 c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가 2니까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은 a-b 플러스 c고요. 얘는 a-2 더하기 3이니까 a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낸 조건은 a 플러스 1이 2라는 값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값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fx의 값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는 f의 x제곱 플러스 2의 값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3이고요. 그렇다면 자,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이죠. 그러면 11입니다. 따라서 답은 x 4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4, 4, 3에서 11 나왔고요. 여기서 4x 제곱, 여기서 2x 제곱, 6x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답은 이렇게
자, 서답형 2번입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거 차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 나머지는 1차 또는 1차 이하,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차수들을 체크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직접 나눠볼게요. 직접 나눌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어렵지 않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고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 다음에 x제곱을 만들고 싶은데 2x제곱이 있으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이 끝난 게 아니라 뒤쪽에 나머지가 있겠죠. 어떻게 있죠? 여기는 a가 있지만 이쪽에는 x의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ax가 있어야지만 좌변과 우변에 x의 개수가 같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좌변엔 b가 있는데 우변엔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면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qx랑 rx 전부 다 구한 거 아닌가요? qx는 x-1이고요. 미안합니다. rx는 뭐죠? ax 플러스 2 플러스 b. 자, 그러면 R2가 5라고 했어요. R2가 5라고 했으니까 R2는 2a 더하기 2 더하기 b고 이 값이 5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b는 3이 되겠고요. fx는 q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f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f의 1이 0이다. 왜냐?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자,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대입해 줄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자,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a의 값은 5가 되겠고요. b의 값은 자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a가 5, b가 마이너스 7이죠. f의 2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라고 했습니다. 자, 절대값의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절대값의 비를 물어봤을 때는 항상 두 근의 부호를 살펴봐야겠죠. 자, 두 근의 부호를 만약에 결정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플러스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그냥 두 근의 비가 그대로 1대2가 되니까 알파, 2알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k가 되는데요. 문제를 보면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자, k가 자연수다라는 말은 알파와 베타의 곱이 어땠다? 알파와 베타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의 부호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알파라고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쌤, 그러면 절대값이 1인 애가 무조건 양수, 2인 애가 음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왜? 알파의 부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파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인 애가 1, 양수인 애가 2, 또는 알파가 음수라면 양수인 애가 1, 음수인 애가 2, 이런 식으로 모든 절대값의 비들을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을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라고 두고 근계수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와 같고요.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k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 이용해주면 어떻게 되죠? 알파는 a, 그리고 2 알파의 제곱이 k가 된다. 그런데 k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렇다면 알파의 값은 몇 개 없겠죠. 알파의 값 출발해 보겠습니다. 알파는 지금 a랑 같죠? 알파는 a랑 같은데 2 알파의 제곱이 k, 그리고 1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뿔마 1, 뿔마 2, 3부터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0까지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0이 되나 안 되나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왜죠? 지금 여기 있는 조건들은 만족을 시키고 있지만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다?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의 비가 1대2다? 이 말은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을 생각은 해줘야 되지만 생각을 한 뒤에 이렇게 기각시켜줘야 됩니다. 자, 알파는 a의 값이랑 같으니까 정수 a의 값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답형 4번 보겠습니다. 어떤 구간 안에서 정의된 이차함수가 F0과 F4가 같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기 이 조건을 먼저 봐줘야겠죠. 왜냐면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인데 축은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F0과 F4가 같다라는 말은 바로 나와줘야 돼요. 축이 x는 2이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차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a에 x-2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이차함수 fx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 f의 마이너스 1과 f4의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림을 그려서 보고 싶은데 지금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f의 마이너스 1이랑 f4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x는 2.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과 4를 표시해 볼 건데 마이너스 1과 4 중에 어느 쪽이 멀리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2를 4를 이쪽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과 f의 4의 절대값을 씌운 애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f4와 같을 테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높이 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이라는 애인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x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요만큼의 길이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값이고요. 절대값 f4는 이만큼의 실제 길이죠. 자, 이 길이는 절대값 f의 4고요. 이 길이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져야지만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라는 말인데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 4쪽이 무조건 더 길게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의 값이 0보다 작은 케이스 볼게요. a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x는 2.
그리고 마이너스 1과 4의 위치를 또 표시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낮은 쪽에 4가 높은 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도 만약에 x축을 이런 모양으로 그리게 된다면 저번에 a가 0보다 클 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길이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데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지면 어떻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음수고요. f의 4는 양수고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면 정확히 문제가 성립이 되겠구나, 문제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더해서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줄게요. 어떻게 이용해 줄 거냐면 a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해서 더해 줄게요. f의 마이너스 1은 9a 더하기 b고요. 그리고 f의 4는 절대값을 씌워도 안 씌워도 어차피 양수죠?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f의 4는 4a 더하기 b입니다. 둘이 더한 값이 0이 돼야 돼요. 13a 더하기 2b가 0이 되어야 되고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7이라고 했어요. 최소값이 어떻게 있죠? 여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이 훨씬 더 낮은 쪽에 있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 나옵니다. f의 마이너스 3은 25a 더하기 b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37이라고 했네요. 연립해 주겠습니다. 얘랑 얘. 2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7이니까 50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74예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37a, 마이너스 37a는 위에서 아래 빼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빼주면 74,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러면 b의 값은 1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했던 fx라는 애의 값은 fx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입니다. fx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x는 2에서 나오겠죠. x는 2에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그 최대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